거래량은 점점 줄고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10월달 모든 전문가들이 상승을 외쳤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려되는 건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는 점인데요. 대다수의 코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좀 상승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과연 현 시점에서 추가 하락이 진행될지 혹은 대다수의 바람대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지 오늘 이 영상에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코인 투자자분들은 지쳐있거나 시장을 이미 떠났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다면 위안이라도 되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불을 뿜고 있는 반면에 암호화폐 시장만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사실 현재 코인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 하락이 아닌 높은 김프에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김프가 높다는 건 과열이 붙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김프가 높다는 건 절대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김프가 이렇게 높은 수치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마도 2차 하락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높은 김프로 인해 앞으로 시황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더욱더 자세하게 온체인 데이터와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과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작은 스윙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지치고 포기할 때 시그널룸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험난한 변동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그널룸에서는 최상위 트레이더분들이 종목과 관점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트레이딩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시그널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 한번 볼게요. 현재 시장의 심리 그리고 수급, 밸류에이션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포탐욕 지수인데요. CMC 공포탐욕 지수는 32, 즉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감정 지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포지션과 거래 활동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리 지표에 해당됩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탐욕 수준이었는데 최근 김치 프리미엄이 7%를 넘어서면서 과열 신호가 포착된 이후 시장은 빠르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즉 아직 공포 국면이지만 실제 체감은 하락장 초입을 의심하는 긴장 상태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눈여겨볼 지표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점유율은 58.8%로 최근 한 주간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단기적으로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회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미넌스 상승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리스크 오프, 즉 위험 회피 모드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온체인에서는 축적 스코어가 중요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1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중소고래들이 최근 적극적인 매집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대형 보유자들은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단순 보유량이 아니라 누가 사고 누가 멈췄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 내 주체 간 힘의 이동을 읽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죠. 즉 대형 고래는 관망 중이지만 중소고래들은 저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자 흐름도 흥미롭습니다. 10월 9일 이후에 바이낸스로 유입된 비트코인이 5만 1000개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채굴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매도해서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통 이런 흐름은 단기적 매도 압력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공급 측면에서도 단기 조정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겠죠. 펀딩비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바이낸스 펀딩비가 이번 주 들어 음수로 전환되었죠. 이 지표는 선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보다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적은지를 보여줍니다. 펀딩비가 음수라는 건 숏 포지션이 많다는 뜻으로 과거 이 신호는 자주 단기 저점과 맞물리면서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단기 반등보다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MVRV를 보면 단기적인 흐름과 중장기적인 흐름이 명확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현재 값은 이 수준이죠. 2017년도와 21년도 상승장 때 7 이상 기록을 했던 걸 비교하면 여전히 완만한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할 수 있겠네요. MVT 시그널 역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거래량 대비 시가총액을 측정하는 이 지표는 이렇게 보시면 녹색 밴드가 보이시죠? 녹색 점선은 통계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저평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건 펀더멘털 측면에서 여전히 저평가 상태임을 시사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밴드에 걸쳐 있는 구간일수록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심리 지수를 보면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는 마이너스 60 이하의 극단적 비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10만 달러 부근에 머무르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지표는 안 좋은 걸 알 수 있죠. 종합하자면 온체인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상승 여력을 보여주지만 단기적으로 김치 프리미엄 과열과 채굴자 매도 그리고 도미넌스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즉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구간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 대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 한번 가볼게요. 비트코인은 지난 영상 이후 조용하게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급락 이후에 뚜렷한 방향성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거래량도 미미한 채 뭔가 매수든 혹은 매도든 확신이 없는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102,300달러 이전에 한번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던 그 자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자리를 살짝 깬다 하더라도 진짜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끌어올릴지 그걸 판단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살짝 저점을 깬다 하더라도 RSI 같은 모멘텀 지표가 바닥을 높여주게 된다면 이건 기술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지표는 올라간다면 이건 하락 에너지가 약해졌다는 뜻이고요. 보통 이런 흐름은 반등 가능성을 암시하는 시그널로 많이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95,000달러 부근에 걸쳐 있는 이 상승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만약 눌림이 길어지면서 10만 달러 초반대까지 밀리고 거기서도 버티지 못한다면 95,000달러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지 그 여부가 중장기적인 추세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반등이 확실히 나온다면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반등 신호들을 형성하지 못하고 95,000달러 지지선을 강하게 깨버리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특히 이 구간에 손절을 걸어놓은 롱 포지션이 많이 쌓여 있을 텐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롱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꺼번에 청산이 몰리면서 투매가 겹치면 지난번처럼 순식간에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손절과 리스크 관리를 정말 수없이 강조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지지선을 깨고 하루 만에 20% 넘게 시장이 폭락한 사례가 몇 번 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상황은 아직 방향성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이 점점 좁혀지면서 조만간 큰 방향성을 예고하는 장세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디서 완전히 무너지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체크해 가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102,000달러 전저점 부근에서 반등 시도가 강하게 들어온다면 혹은 95,000달러 추세선 부근까지 밀렸다가 확실히 매수세가 들어오면 롱 포지션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전저점이나 추세선 이탈 이후에 되돌림 나왔다가 다시 못 올라가고 눌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추격숏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은 방향보다 반응을 먼저 보는 게 우선이고요. 무리하게 먼저 들어가기보단 반등이 컨펌되거나 라인이 깨졌을 때 등 실시간 신호를 보고 움직이는 전략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프가 이렇게 높은 구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2차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김프에 대한 실시간 변동사항 및 시황 대응은 시그널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그널룸은 트레이딩 교육 기관입니다. 기술적 분석과 차트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입장이 가능하죠. 전세계 유료 온체인 데이터 자료들을 보기 쉽게 풀어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그널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집중 분석이었습니다.